산업 리포트 더 팩트. 오늘 어떤 팩트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김수경 캐스터와 최원주 전문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리포트 화면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대신증권의 증권업종 리포트고요. 시작된 감익, 투자 의견, 중립 제시했습니다. 네, 동학개미운동이라는 말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나오면서 증권주에 엄청난 실적이 나왔었는데요. 이제 이 실적이 피크아웃 된다라는 그 부담감, 특히 증권업종뿐만 아니라 지난해 1분기 실적이 좋았던 기업들 다들 가질 만한 그런 부담감이기도 한데요. 특히 이 증권업종으로 대표되는 이 업종의 움직임이 현재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 2,740선까지 진입을 했지만 2,750을 못 넘어서서 좀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증권업종 흐름을 놓고 보셔도 지난해 저점을 올해 이탈하면서 일단 하락은 다져놨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저점을 또 못 넘어서는 그런 저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 전망부터 좀 알아볼게요. 어떻게 나오고 있을까요? 네, 실적은 안 좋을 것 같다라는 건 아마 다들 감을 잡고 좀 계실 것 같은데 요즘에 워낙에 유동성이 좀 메말라 있다는 거 다들 느끼고 계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거래량과 거래대금 감소 때문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을 거라고 좀 시장에서는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대신증권에서 커버리지하고 있는 5개사의 이제 증권사 미래에셋하고 한국금융지주 그리고 LH, 키움, 삼성 이렇게 대형사 5개사인데요. 1분기 순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감익이 좀 클 거라고 봤습니다. 33% 넘게 순이익이 줄어들 거라고 봤는데요. 금액으로 보면은 9,993억 원을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시장의 컨센보다 대신해서 보는 게 조금 낮습니다. 시장에서 컨센으로 보고 있는 게 1조 1,200억 원인데 컨센 대비해서는 11% 하회하는 수준에서 지금 실적 전망 잡고 있는 상태고요. 말씀드린 대로 거래대금 감소가 실적 부진의 주 요인이라고 이렇게 짚고 있고요. 실제로 1분기 보니까 일평균 거래대금이 19조 7천억 원 밖에는 안 나왔습니다. 이렇게 숫자로 말씀드리면 딱 감이 안 오실 수가 있겠는데 1분기 일평균 거래대금을 작년하고 비교해 보면은 41%나 거래대금이 급감을 한 겁니다. 올해 1분기 투자하시기 아마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금리와 아마 지수 변동성까지 확대가 되면서 트레이딩 수익이 줄어든 것이 지금 실적 부진을 점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여러 번 강조해주고 있고요. 그렇지만 국내 거래대금의 감소를 방어했던 4분기에는 이 서학개미 분들이 굉장히 작년에 많이 늘어나가지고 그나마 조금 해외 주식의 거래대금이 이런 부분들이 수익성을 방어해줬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부분도 1분기에 많이 이탈이 됐다고 합니다. 아마 매매의 난이도가 워낙에 높아가지고요. 네, 서학개미 분들도 보수적으로 대응을 했고 시장에 이탈자가 많았던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문별로 보면은 좋은 쪽도 하나 있다고 하는데요. 팬데믹 사태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선전했던 IB 수익 같은 경우에는 1분기에도 양호할 것으로 전망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일단 트레이딩 수익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 시장의 거래대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고요. 증권주의 투자 심리와 또 실적의 전망에 있어서 이 거래대금은 상당히 중요하다는 점을 또 팩트로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최근 들어서 주식시장이 글로벌적으로 급등락을 했습니다. 네. 러시아 증시는 이렇게 전쟁이 나니까 하루에 50%가 하락을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니켈 가격 같은 경우도 또 급등을 하게 되면서 니켈 가격의 하락에 베팅하는 네. 2X 인버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영원으로 수렴하면서 맞아요. 상장 폐지 네. 이슈가 네. 나왔었고요. 홍콩 같은 경우도 미국 쪽에서 중국 기업들이 퇴출된다라고 해서 최근에 또 급등락을 하게 되자 증권사들의 ELS 손실에 대한 우려가 좀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대해서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네. 증권사 리포트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을까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게 증권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악화된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말씀해 주신 바로 ELS 운용 수익 부분에 대한 우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게 지금 주가에는 반영이 돼 있다라고 대신증권에서는 판단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우려가 컸던 ELS 운용 부분에 대해서 대신증권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홍콩 AH지수가 급락을 하게 되면서 운용수익 우려감이 주가에 반영된 것은 맞다. 하지만 자체 해지 비중을 줄여놓았기 때문에 운용 포지션을 좀 보수적으로 전환을 이미 해놓은 상황이어가지고 옛날 같은 ELS 쇼크가 다시 이제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홍콩 H지수가 녹인 이 베리어, 즉 원금 손실을 앞두고 급락세를 바로 그 구간에서 멈췄다라는 것도 함께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대신증권의 자료를 보시면은 지난 3월입니다. 이번 달 15일 기준에서 5개사의 ELS 총 발행 금액을 보시면은 16조가 된다고 하고요. 자체적인 운용 규모는 9조 7천억 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총 포션으로 보시면은 전체 비중에서 60.6%가 자체 운용하고 있는 규모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일부 몇몇 회사의 경우에는 홍콩 H지수가 6천 미만부터 녹인 어떤 베리어가 발생되기도 하긴 하는데 평균 5개 사이에 지금 평균을 내보면은 4,000포인트에서 한 6,000 사이 정도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이 녹인 베리어에 진입을 해버리면은 고객 손실이 이제 확정이 되고요. 해지사로서는 포지션을 청산할 수밖에 없긴 한데 이 베리어에 진입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지수가 하락하면 해지 비용이 지속해서 이제 생기는 구조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서 일련의 유동성 위험을 좀 겪게 되면서 증권사들의 하락에 대비해서 옵션 같은 파생 상품을 또 많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금 안심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함께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녹인 베리어에서 아슬아슬하게 터치하고 더 내려가지 않고 지지하고 올라왔습니다. 홍콩 H지수가 6,050선 최근에 저점을 형성하고 7,600선 후반까지 진입해 있는 상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실적에 대한 우려라든지 이런 ELS 운용 수익에 대한 네. 우려 이런 것들이 주가에 반영이 됐고요. 실적 전망이 좀 어둡긴 합니다만 밸류에이션 차원에서는 사실 굉장히 싸게 거래되고 있는 종목들도 많이 맞습니다. 있거든요. 네. 근데 1분기 실적 시즌 발표를 앞두고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략 네. 어떻게 세울까요? 크게 저희 투자자들한테 증권주 어필하기 힘들 거라고 봅니다. 대신증권에서는 증권 섹터에 대한 투자 의견 앞서 좀 정리해 주신 것처럼 중립으로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네. 거래대금 감소 그리고 금리가 계속 올라갈 것 같은 구조죠. 지금 연준에서도 50bp 연내 한 2번 정도 할 수 있다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영업 환경이 지금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거래대금이 반등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예측과 함께 굉장히 보수적으로 증권 업종에 대해서는 투자 의견을 주곤 하는데 하지만 모든 종목에 대해서 일괄되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한해서만은 차별적인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게 결론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대신증권에서 그래서 그런 기준하에서 모멘텀이 있는 종목은 두 종목으로 압축을 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한국금융지주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모멘텀을 카카오뱅크 지분구조 변화가 이제 기대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근거해가지고 한번 볼만하다 증권주 안에서는 이런 의견이고요. 목표가 11만 원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는 매분기 실적 발표할 때마다 다른 종목에 비해서 훨씬 더 양호한 부분들 그리고 질적인 측면에서도 높은 좀 점수를 받고 있는데요. 종투자 진출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선호주로 제시하게 되면서 키움증권에 대해서는 목표가를 14만 원을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증권주 거래대금 부진뿐만 아니라 ELS 손실에 대한 우려 여기에 금리 인상기 진입이라는 부담감 때문에 중립 의견 나타내고 있는데요. 최현재 전문가님 생각은 어떠실까요? 저도 중립이죠. 지금 살만한 특별히 메리트가 없어요. 당분간은 증권주는 상당히 좀 암흑기를 거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지금 당분간 계속적으로 기간 조정, 박스권 양상 그렇게 보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금리 인상과 유동성 축소로 계속적으로 저는 보수적인 관점을 유지하고 싶은데요. 지금 기준금리 인상 등 지금 국내 유동성 축소로 거래대금이 지금 감소하고 있고 지금 코스피보다 코스닥의 거래대금 감소가 지금 더 큽니다. 지금 특히 이제 개인의 거래대금 규모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고요. 개인의 거래 비중이 지금 65% 선까지 지금 낮아져서 20년 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객 예탁금도 정체가 이어지고 있어가지고 업종 전반의 모멘텀은 계속적으로 약하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거래대금 감소, 금리 상승, 그 다음에 ELS 발행 위축을 감안하면은 1분기 실적도 결국에 컨센서스에 못 미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IPO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IB 수익에도 영향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금리 상승으로 상품 운용 수익도 감소하고 있고, 채권 평가 이익도 감소하고 있고, 그 다음에 IB 조달 비용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증시 침체, 거래대금 하락에 따른
브로커리지 수익도 당연히 감소할 것이고, 그 다음에 트레이딩 수익도 감소가 예상돼 여전히 힘들 것으로 보고 있고, 지표도 안 좋습니다. 브로커리지 지표도 둔화되고 있고, 시장금리 상승 등 주요 지표들의 방향도 비우호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제 뭐 러시아 익스포저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증권사들은 좀 미미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가지고 펀더멘탈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향후 증시나 거래대금의 영향을 굉장히 좀 많이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당 기간 어려운 환경이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 증권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이런 부정적 업황을 좀 탈피하기 위해서 자본 확충을 시도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자기 자본이 4조 원 이상 되는 대형 증권사들도 증권사가 지금 8곳에서 9곳으로 한 곳이 더 늘어났고요. 중소형 증권사들도 1년 사이에 자기 자본 1조 클럽에 가입한 곳이 3곳이 더 늘어났습니다. 지금 자기 자본 확충을 하려는 이유는 결국에는 PF 등 IB 사업 부문의 강화와 그 다음에 웰스 매니지먼트라고 하죠. WM 등 그쪽을 업황과 좀 무관한 쪽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모든 여건상 증권주가 당분간 소외될 수밖에 없는 여건이다라고 판단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증권주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우려도 있을까요? 탑픽 골라주시죠. 일단 삼성증권이랑 저는 NH투자증권인데 삼성증권 차트 잠시 한번 보시면은요. 3만 아직 안 나오는데 네, 39,000원까지 갔다가 지금 기간 조정 양상, 박스권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뭐 추가적인 급락은 좀 없을 것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여기서 뭐 사자 뭐 그러는 의견도 아니고 네. 일단은 증권주는 좀 당분간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역시 삼성증권은 업종 내에서 가장 높은 배당 성향을 갖고 있죠. 6% 이상을 갖고 있고 지금 타사와 달리 트레이딩 및 상품 손익이 증시 상황에 따라서 크게 변하지 않아서 안정적인 주가 흐름이 기대가 되고 있고요. NH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역시 IB분에 제일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당 성향도 약 5% 후반으로 좀 높아가지고 역시 증권주 같은 경우는 배당을 보고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배당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그래도 하방 경직성을 보일 가능성이 있는 구간에서 이 증권주에 대해서 투자 가능하지만 한동안은 시장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높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홍콩 에이지 지수가 급락하면서 최근 ELS 손실 우려가 있는데 이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만 1분기 실적이 전년 대비해서 감소할 수밖에 없는 여건, 실적의 피크아웃 가능성, 거래 대금 감소와 함께 나타나고 있고요. 금리가 계속해서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투자 의견 중립 증권사에서 제시했습니다. 다만 관심 있게 종목별로 접근할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증권사에서는 한국금융지주, 키움증권을 꼽았고요. 최원재 전문가는 역시 기준금리 인상, 유동성 국내외적인 축소 움직임 속에서 계속 거래대금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IPO 역시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증권주, 배당주 투자로 관심을 갖고 있고요. 삼성증권, NH투자증권, 소외주로 당분간 시장에서 놓여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이 종목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산업리포트 더 팩트였습니다.